자, 1번은 민방에서 서로 민망하지 이런 거 풀기는. 그래서 1번은 넘어가고 3번도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거 뭐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그 주기가 어쨌든 2x가 돼서 절반으로 줄었으니 4분의 파이랑 4분의 3파이에서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그 친구가 0에서 파이니까 한 주기가 온전하게 다 그려지겠죠. 그리고 나서 뭐 평균 변화율 하면은 되니까 여기까지는 생략. 6번은 지난 시간에 했었어. 사실 6번은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래도 뭐 한번만 해볼까? 이 교재에서 몇 번인지 모르겠다. 교재에서 이거 맞춘 사람. 그러니까 그 유형 습에서 맞춘 사람 이 문제 처음 딱 봐서 풀었다. 안 돼? 그치? 다 풀어야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이니까 와 했던 거죠. 자, 이거 안 된 사람은 새로 들어와서 잘 안 풀린 사람은 이따가 클린 시간 때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뭐 10번 너무 다 넘어가기 그러니까 10번 정도부터 해봅시다. 10번. 자, 분석을 해. 분석을 그냥 막 무턱대고 덤벼들지 말고, 자, 일단 y는 절대값에 2 sin x 빼기 3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k야.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애는 이 평행 이동된 k도 결정을 하지. 최대 최소의 합이 2가 된대요. 그럼 여기에 최대 최소를 구해서 여기에 더하기 k 해주면 되겠네. 그쪽으로. 이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아니면은 sin x라고 하는 애를 치환을 해서 들어가도 돼. 오늘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치환이잖아. 치환이라고 하는 거 별거 안 돼요. 여기 sin x라고 하는 애가 t라고 하면은 이거 마이너스를 해서 1이 되고 2 sin x니까 2t t 2t가 되고 얘는 2에서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거 만들어주게 그냥 뭐 빼기 3 그래서 빼기 5에서 2t 빼기 3을 만든 다음에 빼기 1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자. 절대값을 씌우면 이 자체는 1과 5 사이에 이게 됩니다. 뭐 그래프를 그려도 뭐 괜찮아요. 절대값 함수 뭐 1차로 사인에 대한 차원 자체가 1차원이니까 뭐 그림 그리는 건 어렵지 않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최대값이 5 더하기 k가 됐을 때 최대가 될 거고 1 더하기 k가 됐을 때 아마 최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한 애가 2가 된다 라고 하시면 k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뭐 가볍게 풀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뭐 비슷한 유형들이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 문제는 쉬운 문제야. 내신에 나오면 너희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럼 이 문제를 무시를 하면 안 돼. 무시라고 하는 게 나 이거 풀 수 있어 이렇게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 나오면은 정말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이렇게 탁탁하고 직각 반응이 오듯이 맞춰야 돼.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쉬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난이도가 있는 거는 시간을 많이 넣어서 풀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10번에 대해서 이게 뭐 느긋하게 뭐 이거 2, 3분 만에 풀고 있으면 안 돼. 뭐 이거 10번 같은 경우에는 한 20초 컷으로 탁 하고 답이 나오게 연습을 하세요. 그 연습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11, 12, 14 이게 유사문항을 조금 더 많이 깔아놨어. 그래서 11, 12, 14 이 세 개 합쳐갖고 1분 컷 이렇게 해보라고. 이런 거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내신 때 이게 스피드 있게 풀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뭐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5번도 해봅시다. 15번도. 세 양수. 일단 A, B, C가 전부 다 양수입니다.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Y가 A에 사인의 BX, 빼기 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네의 주기는 4파이고, 그럼 B는 나오죠. B는 2분의 1. B분의 2파이가 4파이가 돼야 돼. 그래서 B는 2분의 1. 이거는 고정이 돼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최대값이 5고 이거의 최대가 5고 최소가 1이에요. 자, 일단 특징은 뭐냐면 이게 원래 절대값이 씌워지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이 없어. 그렇지? 0이 없어. 0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함수가 붕 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가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절대값이 이제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절대값이 씌워졌을 수도 있고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붕 이렇게 떠 있는 여기 사이 간격이 있는 상태에서 절대값이 돼서 이렇게 됐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값이 1과 5가 되는 거고 얘도 1과 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미쳤어.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내시면 됩니다. 뭐 이게 양수로 들어가 있으니 여기 a 빼기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빼기 c 여기 이제 부호를 바꿔가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양수니까 밑으로 됐을 테니 이건 안 되겠구나. c가 양수라서 이렇게 위로 평행이동 되는 거는 안 될 테니 이쪽이 이게 돼요. 뭐 그러면은 여기 뭐 이제 최소값이 이제 최대값이 돼야 되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 뭐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구나. 얘네 최대값이 a 더하기 당연히 c가 될 거고 이렇게 다시 뒤집어서 올라가면은 a 더하기 c가 5가 되도록 그 다음에 빼기 a 빼기 c가 그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c만큼 평행이 이동이 된 거니 헷갈리네요. 잠깐만 다시 이렇게 된 함수를 그릴 거고 x축이 이 정도가 돼요. 이 정도가 될 거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그럼 절대값 함수 안에서 보면 여기가 a 빼기 c가 되는 거고 a 빼기 c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a 빼기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를 꺼내주시면 되겠네요. 자, 됐지? 자, 비슷한 애들을 이제 조금 집어넣었는데 그래 완전히 뭐 그냥 똑같은 애는 이거는 못 찾았고 뭐 18번 정도가 약간 난이도를 올려놨어요. 뭐 비슷한 문제를 바꿔놨습니다. 자, 뭐 넘어갑시다. 19번 또 볼까요? 19번에 fx가 절대값에 4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3분의 x 더하기 k 빼기 5 이렇게 되네. 최대를 두고 최소를 스몰 m 이거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차이를 얘기하고 있으면 이 빼기 5가 사실 그런 의미는 없죠. 이게 7이 돼야 되는구나. 일단 뭐 그래프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게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얘를 뭐 평행 이동을 시키긴 했는데 일단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이게 없을 때는 이제 최대값이 4, 이게 마이너스 4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하고 여기 간격이 8이지, 8. 이렇게 8이 됐는데 이게 절대값이 평행 이동에도 절대값이 씌워지면서 이 최대 차수 차이가 줄었어.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게 절대값을 씌워버린 거니까 어딘가가 잘려서 이렇게 뒤집어 올라간 거예요. 평행 이동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디를 잡아줄래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약간 직관적으로 풀 수는 있어. 이렇게 된 거에 한 요쯤이 잘려갖고, 그러니까 평행 이동돼서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요만큼 1만큼이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평행 이동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쪽에서 여기가 x축이 돼서 절대값을 씌웠더니 요만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그래서 요만큼이 원래는 이제 요만큼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요만큼이 올라가면서 요 높이 차이가 7만큼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은 이제 이거를 뭐 해설을 보면은 이제 부등식 형태로 밖에 예쁘게 잘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가지 상황으로 얘를 생각을 해주면 되지. 자, 뭐 이 두 가지 상황을 한번 가봅시다. 일단 요거를 풀어내야 돼요. 2분의 파이를 없애버려야지 이게. 그래서 4의 사인의 3분의 x 더하기 k로 얘를 다시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최대 최소의 높이 차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5라고 하는 데는 별 의미는 없어요. 여기 최대가 나오고 여기 최대가 나오고 여기 최소가 나왔을 때 이게 5만큼 올라가도 이 높이 차이는 변하죠. 변함이 없지. 그래서 이거는 뭐 안 따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 최대 최소의 차이나 이렇게 된 거에 최대 최소의 차이가 같다는 얘기라서 요거 하나만 풀면 돼요. 그 다음에 4에 sin 3분의 x 더하기 k 요걸로 갑시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방식으로 됐다라고 치면 조금 더 예쁘게 그릴게. 이쯤에서 이렇게 넘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사인 함수가 또 이런 정도로 꺾였다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절대값 씌우기 전에 이 속함수에서의 최대값은 여기 4 더하기 k고, 그렇죠? 여기는 그냥 0이죠. 최소값이 0입니다. 그럼 4 더하기 k가 7이 나오면 되죠. 이 높이 차이가 7이 나오는 거니까. k는 그러면 3 하나가 나오네요. 두 번째, 이제 이런 상황. 이게 평행 이동이 돼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가 이제 접어 올려지면은 뭐 대충 이런 형태. 그럼 얘는 어차피 0이 되는 거고, 여기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빼기 더하기 k지. 여기 속함수 안에서만 따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은 이제 얘가 음수였던 게 된 거니까 그거를 바꿔서 4 빼기 k가 될 거고요. 이게 이제 7이 되는 거죠. 여기가 0이니까.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이렇게. 일단 뭐 이 정도 하면은 뭐 이게 평행 이동을 어쨌든 뭐 마이너스 무한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천천히 올리면서 생각하면 접어지는 상태에서 원래의 진폭이라고 하지. 진폭 파이였던 애가 줄어들었다를 생각을 해서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고난이도 문항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돼. 시험 문제들은 약간 대수적으로도 풀 수는 있는데, 그래서 해설에 있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푸는 것도 꼭 다시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 거는 사실 난이도가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면 유리함수라고 하는 애가 이게 치환이 됐을 때 모양이 유리함수라는 얘기인데, 한번 볼게. 일단 얘기를 하기 전에 y는 sin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2 sin x 더하기 5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sin x를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이제 f t라고 합니다. 그러면 t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2t 더하기 5예요.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러니까 사실은 유리함수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정근선이거든. 정근선인데 이 최대 최소 문제는 정근선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정근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유리함수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간이 이렇게 떨어져서 그러면 최대, 최소 얘네들이 최소, 최대 마이너스 무한대랑 플러스 무한대가 되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물론 이제 고난이도 문항에서는 이렇게 해놓고는 정의가 되지 않는 이 치역의 이 구간을 구해주고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최대 최소 문제에서 유리함수는 별 의미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 여기다가 그냥 1과 여기다가 이 자체가 1이 되는 애랑 마이너스 1이 되는 애를 집어넣으면 그냥 최대 최소로 그냥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최대 최소 문제가 되려면 이렇게 되는 상황에 이 구간 이렇게 잘라진 요만큼밖에 낼 수밖에 없어. 이게 필연적인 좀 상황이에요. 그래서 범위를 마이너스 1과 1로 잡지만 거기 안에 정근선이 들어갔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 뭐 정근선이 sin x는 이게 항상 양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1과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뭐 마찬가지야. 그 27번은 이제 각변환을 하나를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약간 난이도 올라간 애들은 이거 모르겠어. 이게 너무 쉬워갖고 거기에 뭐 절대값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29번 같은 경우에 미지수도 하나 넣었어. 그러니까 오늘은 너희들이 공부를 할 때 27번을 마셨으면은 28, 29, 30도 굉장히 쉬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거 세 문제 푸는데 1분 컷 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연습을 해보세요. 많이 해보세요. 자, 31번 가봅시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완전 기본 문항입니다.
이게 근데 난이도가 올라갈 때 한 번에 확 하고 올라가 버려서 조심을 하셔야 돼. 단계적으로 넣어놨어요. 코사인 제곱을 했어요. 그 다음에 4사인 x 더하기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해.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불편하니까 여기서 치환을 하는데 치환을 하는 모양도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요 놈은 이제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요 놈은 못 바꿔. 요 놈을 코사인으로 바꿀 수는 있긴 한데 이건 미적분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바꾸는 건 힘드니 얘를 사인의 모양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모양을 바꿔서 정리를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였으니까 4의 사인 제곱 x에다가 4 사인 x가 되고 여기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ft라고 새로 잡아요. 사인 x를 t로 세팅하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4t의 제곱에 4t 빼기 얘는 그냥 함수 자체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는 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꼭지점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구간은 마이너스 1에서 1이 되니까 요만큼만 정의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실수를 유발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 최소를 만드는 x값을 구하시오. 자, 다시 최소를 만드는 x는 베타라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이 x라고 하는 애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면 틀려버리죠. 이게 제일 많이 틀려 너희들이. 마이너스 2분의 1은 최소가 아니야. 왜? t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아 여기 x로 치환해 있는데 이게 바뀌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 그 뒤에 있어 뒤에 한 문제인가 넣었어요. 그래서 최소를 만들어내는 이 주어를 잘 봐야 돼. x인지 t인지 마음대로 이렇게 치환한 걸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여튼 뭐 여기 값을 뭐가 뭐야? 최대 최소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여기다가 이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건 x 값은 아니고 함수 값이니까 여기는 고민할 게 없습니다. f의 마이너스 1과 f의 마이너스 아니지 f1이 최대지. f1이 최대가 되고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최소가 되니까 뭐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뭐 1을 집어넣으면 7이 될 거고 2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뭐 이게 싹싹 다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개를 더하시오. 이렇게 되네요. 별거 없지. 자, 마찬가지입니다. 33, 34, 뭐 32 이런 애들 순식간에 풀어낼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38번은 이제 이차함수가 평행 이동됐어. 뭐 유치하지. 여기서 단계를 조금씩 올렸는데 이게 레벨 2에서 어디까지 가니? 레벨 6까지 가요. 여기 치환하는 쪽으로 가면은 치환, 각변환이 중간에 이상한 이차함수도 6까지 갔다가 오케이. 자, 일단 평행 이동 된 거니까 K 값만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 보니까 이 정도는 넘어갑시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41번 이런 거는 중간에 이제 n 코사인 x 이렇게 딱 들어갔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까 41번은 무조건 푸세요. 가기 전에 꼭 푸셔서 보시고. 자, 이제 세 번째 이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좀 풀만하지. 상수 A에 대해서 닫힌 구간, 이제 구간도 나오네요. 자, 이 구간 안에서 정의된 함수고 fx가 코사인 제곱의 ax에다가 이 코사인의 ax 더하기 2분의 파이 1. 자, 일단 각부터 바꿔봅시다. 얘는 이제 바꿀 건데 2분의 파이. 어쨌든 2, 4분면의 각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가 다시 플러스가 돼갖고 사인으로 바뀌죠. 사인의 ax. 그럼 여러분도 사인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네. 그러면 1 빼기 사인의 제곱 ax로 갑시다. 자, 그러면 얘를 싹 다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ax에다가 2 사인의 ax에다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2차 함수의 꼭지점을 표현하는 식으로 이게 제곱으로 묶어도 괜찮고
그냥 이제 어차피 치환을 할 거니까 뭐 이 정도는 그냥 이차함수 그냥 식 자체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t로 할게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0에서 2파인데 이 a 주기를 모르기 때문에 이 t의 범위를 확정을 지을 수가 없어. 확정을 못 지어요. 0일 때는 0이긴 한데 0은 분명히 들어가는데 이 2파이라고 하는 애가 sin ax라고 하는 애가 뭐 이렇게 되다가 여기에 있는 이게 y는 sin의 ax인데 2파이가 뭐 여기서 잘릴 수도 있고 여기서 잘릴 수도 있고 어디서 잘릴지 모르잖아. 그래서 아직 확정을 못 지어. 그래서 일단 치환을 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 sin ax를 갔으니 요놈을 바꿔서 마이너스 t의 제곱에 2t의 더하기 2. 아니 뭐 이렇게 함수가 어렵진 않네요. 자, 그럼 일단 얘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얘 그림은 꼭지점이 1이죠. 1을 집어넣으면은 1, 2, 마이너스 1이니까 3, 1,3을 꼭지점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제 이 t의 범위를 좀 제한을 해야 되는데 얘네의 최대값이 3이고 최대가 3이고 그 다음에 최소가 4분의 3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게 3이에요, 3. 4분의 3이면 중간에 잘려야 되는 거지. 4분의 3이면 대충 여기 y는 4분의 3을 이렇게 하나 잡아봅시다. 그러니까 최대가 여기고 여기 이렇게 돼. 그러니까 사인에다가 0에서 2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미쳤어. 4분의 3 맞지? 4분의 3 4분의 3을 만들어내는 값을 한번 찾아보면 4분의 3을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여기 대칭축이 3이니까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자, 뭐 함수값 정도를 찾아내는 거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sin ax의 이 범위를 좀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만큼은 뭐 다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여기서 이만큼 잘려서 여기에 있는 sin ax의 범위 자체가 이렇게 딱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1까지. 근데 0에서 시작을 한다면 일단 뭐 ax가 요놈이 뭐 양수 음수 좀 나누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가봅시다. 양수를 해서 일단 여기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여기가 sin의 ax로 1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럼 0을 집어넣었을 때는 여기 0에서 시작을 할 거고 뭐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사인의 값 입장에 있어서는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치? 뭐 sin ax라고 하는 게 1보다 커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 그러니 여기 구간 안에서 이렇게 대응이 돼야 돼.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sin ax 값이 이렇게 대응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포인트가 돼야 되네.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를 내려와야 되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만 따봐야 돼. 여기까지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여기를 넘어가 버리면은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더 대응이 돼 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sin a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상태가 돼야 돼. 다시 조금만 더 깨끗하게 그려봅시다. 그래서 sin 함수가 0에서 1을 지났다가 이 정도까지 중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요만큼이 대응이 돼야 돼요. 이 정도.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A가 음수가 되면 문제가 생기죠. A가 음수가 되면 요 마이너스 이쪽 방향으로 아니면 이제 그래프를 세로 그려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순간에 뭐 이쪽으로 더 내려가 버리니까 안 돼. 그래서 A는 양수가 맞고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 정도가 되고 이제 마지막은 방정식만 풀면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지. 그렇지. 여기가 2파이로 끝나야 되는 거죠. 이게 y는 sin의 ax라 여기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끝까지 갔을 때 그죠? 이 상황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건 뭐 방정식 풀어내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사인에 2파이 a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있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값을 찾아내는 거면 a 값은 금방 나올 거고 이게 6분의 7 값이 되겠지. 이 2파이 a가 6분의 7 파이. 이것도 치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간편하게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사인 AX를 보면 좀 헷갈리니까 여기다 뭔가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우리는 사인 X가 조금 익숙하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는 이거는 사인 X라고 보고 이건 사인 AX예요. 사인 X라고 보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들어내는 이 값을 찾는 거야. 여기 파이, 여기 파이.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6분의 7파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6분의 7파이가 여기에 있는 요 x 값이 됩니다. x 6분의 7파이. 뭐 여기 또 있긴 하지. 혹시 모르니까 6분의 11파이도 하나 써주고 날려봐요. 이렇게 날리고 그러면 a라고 하는 애가 12분의 7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하여튼 뭐 이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또 안 되니까 이쪽 범위까지는 가면은 여기서 넘어가니까 안 되죠. 자, 하여튼 이렇게 좀 많이 따져야 되는 이제 문제들이 있어. 그럼 이게 이제 핵심은 뭐냐라고 물으면은 2차 함수 근판별이에요. 1학년에 배우는. 그래서 이게 수원수투를 할 때 이제 1학년 과정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정도가 제일 어려운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1학년 과정에서 2차 함수 근판별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문제를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 정도면은 그냥 기본 문제 정도 돼요. 근데 여기서 뭐 이제 구간 따지고 그런 거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 문제를 못 풀었을 때 수원을 못 푸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건지 그 점을 잡아내야 된다 그랬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뭐 계속 이쪽이 뭔가 근판별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을 때 수원을 아무리 풀어봐야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1학년 거 2차 함수 쪽을 조금 더 파는 거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원인을 좀 찾아보세요. 자, 유사문항을 어쨌든 많이 넣어놨으니까 43번 이거 꼭 푸시고 44번까지도 해보세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44번. 자, 그 다음에 45번도 해봅시다. 45번. 미지수가 많이 붙었네. 자, A의 코사인 제곱 X의 A의 사인 X 더하기 B. 미지수가 2개나 되네. 최대값이 10이고 최소값이 1인데 이건 앞에 푼 것보다 쉬워요. 자, 이거 1 빼기 사인 제곱 X로 바꾸고 정리를 합니다. 자, A의 뭐 걸쳤다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사인 x를 t로 치환할 거니까 그냥 정리를 했다고 할게. 마이너스 a t 제곱에 여기에 a t 그 다음에 b 더하기 a 이런 거가 되겠네요. 이게 a로 묶이니까 일단 꼭지점의 위치는 또 2분의 1 되겠네. 마이너스 2a 분의 b 하면은 일단 이렇게 대충 이런 정도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A의 부호를 모르는구나. A의 부호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네요. 얘는 그림이 A가 양수면 위로 볼록이 될 거고 A가 음수면 이렇게 될 거고 A가 0이 될 수 있나? A가 0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0이 돼버리면은 여기가 없어지고 B 하나만 남는데 이게 상수함수가 돼갖고 최대체수를 갖는 상황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A는 0은 아니다. 이렇게 하나 끌고 들어갑시다. 자, A가 양수가 되면 어차피 꼭지점의 위치는 변함은 없어요.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그럼 이제 치환을 했으니 요거는 이제 구간의 제한이 없지. 그러니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최대체소의 결정점들입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1과 1 하면 여기가 최대체소를 결정하는 결정점들이에요.
자, 이제 뭐 값을 그냥 집어넣어봐야지. 뭐 이제 최대가 10이고 최소가 1이 됐다. 그러면 뭐 첫 번째 이쪽으로 가볼까? 2분의 1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값을 계산을 하시면 여기가 10이 나오면 돼. 그럼 여기가 1이 나오면 돼요. 여기가 10이 나오면 되고 여기가 1이 나오면 돼요. 이건 산수야, 산수. 그냥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A의 분모가 맞는지 그 구간 안에서 딱 나오는지를 풀어내셔야 돼요. 근데 뭐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 봐서는 이 상황 하나, 이 상황 하나에서 A, B 값이 하나씩 나오나 봅니다. 자, 산수는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자, 48번. 요거는 난이도가 좀 있죠. 이게 작년 세화여고 기출이야. 작년 세화여고. 세화여고 학생들은 다 맞춰야 돼. 자, 근데 이게 이제 수능 문제하고도 뭐 그렇게 별 차이는 없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진짜 잘 푸셔야 돼요. 이것도 이차함수 근해 분리 문제입니다. 자, 0에서 x가 2파이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 자, y는 이거 또 같은 거니까 요거는 이제 코사인으로 코사인 x를 t로 치환을 하는 게 좋겠죠. 1차식이 코사인이라서 그냥 바꿔놨다고 합시다. 그럼 f t라고 쓸게요. 그냥 정리했다고 하고 바로 들어갈게. 여기까지는 뭐 다 잘 될 테니까. 그 다음에 a 더하기 4 이렇게 됐습니다. 얘 꼭지점이 변화하는 애야. 꼭지점. 축이 변화해요. 축이 요 범위 안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거 따지는 문제거든. 이건 이제 축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 그냥 일단 정리만 해볼게요. 이런 게 더 익숙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2분의 1 a의 제곱에다가 2분의 a 제곱에 a 더하기 4라고. 일단 꼭지점이 축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그리고 그때 최대값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 꼭지점의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1과 1 얘네가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하는 애가 어디 붙어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에서 1이 요 구간으로 들어가면 최대 최소가 여기서 결정이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구간이 돼서 이제 여기에 꼭지점이 들어가면은 이게 최대는 이 값, 최소는 여기 아니 최대만 하는 거지. 최대만 따지는 거니까 여기서 최대가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 버리면 얘가 이제 최대값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1번, 2번, 3번 세 번을 풀어야 돼.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게 딴 게 아니고 세 번을 풀어야 돼서 난이도가 높은 거야. 자, 그래서 1번 상황 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1과 1에서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증가 구간에 얘네가 들어가면 여기 F1이 최대값이 되죠. F1이 최대값이 되고 F1은 여기다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그때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냥 여기 위에다가 집어넣는 게 낫겠네. 그럼 마이너스 2에 2a 더하기 a 더하기 4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2인데 반정식을 풀어야 돼요. 이걸 4배를 해야 된대. 마이너스 4a 더하기 8이 마이너스 2 더하기 23이 되고 3a가 뭔가 조금 이상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 뭐지? 뭐가 잘못된 거지? 잠깐만, 이게 잘못됐나 식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t, a 더하기 4. 응? 뭐라고? 전개하면 어디? 여기? 밑에? 전개하면 3a는 마이너스 15 잠깐만 이렇게 되면 a가 마이너스 3분의 맞게 푼 거야? 일단 이 조건이 여기 꼭지점이라고 하는 애가 꼭지점이 이거보다 클 때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a라고 하는 애가 1보다 이렇게 큰 상황이 돼요.
일단 이 상황에서는 A를 마이너스 2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 되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지금 뭐 산수가 잘못 틀어진 것 같은데 여기 이게 뭐 4a 최대값이 fa인데 fx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최대값에 대한 함수는 좀 다른 거라 이거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요. 최대값 자체를 이거를 y는 이렇게 하고 이 자체의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 거라 여기에서의 최대값은 요 마이너스 1과 뭐지? 1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때가 최대값이 되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a 더하기 4고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최대가 돼. 그럼 이때 a가 이렇게 되고 이거를 4배를 하고 2가 마이너스 a 더하기 23이 되고 뭐지? A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나봐요. A가 마이너스 5인데 이게 되는 거지? 되는 거지. 그래 돼. 졸렸네 진짜. 자 그다음에 다음 번. 자 그다음에 여기 사이에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최대값이 되죠. 얘가 이제 최대값이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최대값이 되는데 이걸 4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 2a 제곱에 4배 4a 플러스 16이 다시 한번 마이너스 a 더하기 13 2a 제곱에 5a 빼기 7이 되니까 1이랑 1, 7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여기는 1과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범위가 이렇게 딱 들어가야 돼. 여기 안에 마이너스 2분의 1a라고 하는 데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이렇게 딱 들어가야 돼. 그럼 범위에 들어가는데 이건 넘어가 버리지. 얘는 안 되니까 안 되고 요 놈 하나가 딱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하나 더 해야 돼. 자 세 번째 거. 이제 여기 꼭지점보다 여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더 큰 상황. 마이너스 2분의 1 a보다 마이너스 1이 큰 상황. 그러니까 a가 2보다 큰 상황이에요. a가 2보다 큰 상황에서는 최대값이 여기에서 나오지. 여기에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1 정도 될 테니까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가 나옵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에 a 더하기 4고 3a 더하기 2가 되는데 어쨌든 요거를 또 4배를 해야 돼요. 4FA를 만들어내니까 12A 더하기 8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A 더하기 23이 되고 넘어가면은 13A가 되는데 이쪽으로 하면 잠깐만 15 이렇게 되고 A는 13분의 15인데 이게 2보다 커야 되네. 이쪽은 안 되네. 이쪽은 안 돼. 그래서 2개만 가능합니다. 답이 마이너스 4야. 하여튼 뭐 이런 이제 형태 2차 함수의 축을 따져서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문제 이런 정도가 약간 고난이도 문제 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학교에서 이제 내는 학교가 있고 이것도 어려워 안 내는 학교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 정도도. 근데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세화고 세화 요거는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51번은 내가 이 형을 많이 못 찾았어. 내가 이 문제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문제집을 다 보니까 한 1만 문제 정도 돼요. 고3법까지 이거 다 털어넣어갖고 데이터베이스를 막 만든 다음에 유형을 검색하면 이렇게 한 번에 쫙 나와.
근데 이 유형은 뭐냐면 치환의 치환이야. 치환을 두 번 하는 거. 네, 그런 의도로 했어. 자, 51번 보시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의 이거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전개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지. 사인 제곱 세타의 빼기의 사인 세타.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자, 일단은 이제 문자를 통일을 합시다. 요거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되니까 자, 여기 이제 같은 구조가 이렇게 하나가 탄생을 하죠.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세타를 t로 치환을 해요. 그럼 t로 치환하면 여기 있는 1 마이너스 t가 되니까 1 빼기 t의 제곱에다가 t 이렇게 돼. 자,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면 요거 말해서 정리하자. 마이너스 2t니까 t 더하기 1. 그럼 t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지. t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데 t가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럼 여전히 여기서 한 번 더 치환을 해주면 이놈을 뭐 사인 세타를 x로 갑시다. 여기서는 딱히 이제 세타에 대한 제한 범위가 없으니까 얘를 받고 x제곱 빼기 x로 봅니다. 그러면 x랑 t에 대한 축으로 보고 이참수를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과 여기 이제 꼭지점이 2분의 1이죠. 1까지 이 범위 안에서의 이 t의 값을 생각을 합니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뭐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2가 되죠. 2. 그럼 t의 범위가 미쳤어.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잠깐만. 4분의 1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럼 t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2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이걸 다시 따지는 거야. 그래서 치환의 치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문제들. 이게 검색 AI가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 학습이 좀 덜 돼갖고 이 검색을 못 찾아내. 그래서 내 눈으로 찾아냈어요. 눈으로. 그리고 눈으로 찾다가 안 돼갖고 이제 52번도 뭔가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한 문제만 낼 수는 없어갖고 52번은 푸는 방법이 또 다르고 그 다음에 5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이렇게 문자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가게 코사인 t 그 다음에 중간에 x가 딱 들어가죠. 걔를 가지고 최대값을 따지는 거야. 조금 귀찮은데 우리 방금 전에 했던 세화여고 기출 문제 그거랑 수준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웬만하면 51, 52, 53은 다 체크해서 풀고 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변화는 54번 이런 거는 이제 뭐 유치한 문제라서 이거는 생략을 하고 각변환 중에서도 이제 59번도 이거는 이제 59번은 그냥 이거만 바꾸고 갑시다. x 더하기 2분의 5파이랑 그 다음에 사인에 x 더하기 2분의 7파이 그냥 뭐 바꾸시면 되죠. 이게 뭐 그렇게 딱히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서 여기서 2파이를 날려버리고 일단 뭐 각변환 할 때는 2파이만큼은 얼마든지 날려버려도 되잖아. 요것도 2분의 파이로 하시면 되죠. 그걸 굳이 뭐 코사인으로 바꾸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뭐 이것도 그냥 코사인 제곱 x로 바꾸는 게 그냥 좀 심리적으로 괜찮으니까 좀 코사인 x로 바꿔서 방금 전에 했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61번 같은 스타일이에요. 자, 61번 같은 스타일이 이게 딱 봤을 때 방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처럼 각을 화끈하게 없애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각에 대해서 관계를 잡을 때 이거 이과생들 덧셈 정리하면 안 돼. 큰일 나요. 덧셈 정리하면 망해.
이게 수원이기 때문에 덧셈점이라 하면 안 됩니다. 요 각과 요 각 두 개가 있어. 이 각을 A로 놓으시고 요걸 B로 놔. A하고 B의 관계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A하고 지금 코사인 제곱의 코사인 각이 다르잖아. A와 B의 관계를 찾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A하고 B를 한 번 더 해보고 A하고 B를 빼보고 거의 이 정도쯤에서 다 나와요. 그러면 이 각의 관계가 이게 이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뭐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근데 보통은 이 각의 관계에 있어서 여기가 x 양수고 여기가 x가 양수잖아. 그러면 이거를 보통 빼주면 x가 날아가. 그러니까 숫자로 났거든. 그럼 되게 좋아요. 그럼 a 빼기 b를 하는 게 좋은지 b 빼기 a를 하는 게 좋은지 보시면 여기 x가 x 빼기 4분의 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x 빼기 4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이게 없어지잖아.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4분의 2 파이니까 이게 딱 남아. 그치? 그럼 이 각의 관계는 2분의 파이를 가지고 다시 조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애를 A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B라고 하는 애를 여기 B 자리에다가 A 더하기 2분의 파이를 이렇게 해요. 아 이렇게 했더니 찍기는 잘못했네. 잘못했다는 게 뭐냐면 요 놈은 이제 그대로 남겨야 돼요. 코사인이 돼요. 그래서 여기 A라고 하는 애를 이제 여기 사인으로 바뀌잖아.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사인이 되니까 사인의 A 이렇게 쓸 건데 이게 이제 코사인이니까 한 번 더 바꿔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찍을 때 잘 찍어보세요. 요 놈을 바꿀지 요 놈을 바꿀지. 이제 그리고 이게 숫자가 한 번에 보이면 그냥 가는 게 좋아. 이걸 뭐 굳이 뭐 이걸 치환을 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숫자가 보이고 안 보이고는 이게 개인 차이가 너무 심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코사인 요놈을 코사인 제곱에 x 빼기 2분의 파이에 4분의 파이로 이렇게 보이면 굳이 안 바꿔도 돼요. 이게 a, b로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숫자만 잠깐 보고 올게. 아마 이게 시간이 없어서 못 푼 친구들이 있을 텐데 67번의 각을 한번 보세요. 67분의 10분의 11 파이 빼기 x에 5분의 3 파이 이런 거 숫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개인차가 커. 이게 안 보이면 치환해서 아까처럼 더하기 빼기를 해주면 돼. 근데 보이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70번에도 보시면 이 12분의 13 파이에 12분의 7 파이 관계거든. 이게 보이면은 그러니까 보이도록 연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보이는 경우가 이제 72번 살짝만 볼게. 이 각이 3개야. 각이 3개. 이 각 3개에 대해서 관계를 잡아줘야 돼요. 근데 그 관계를 잡아줄 때 이 x가 빼기냐 더하기냐 되게 중요해. 왜냐면 각끼리를 이렇게 더하거나 뺄 때 여기에서 빼는 게 관계가 있었잖아. 그 관계가 안 보이면은 이걸 각을 통일을 해야 돼. 각을 통일을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근데 각이 3개가 달라버리면 이게 장난 아니잖아. 그래서 이 머리가 그 정도까지 딱 돌아가서 여기에 있는 각 3개가 다른 거를 같은 각으로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굳이 뭐 치원이라고 하는 걸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본인이 찾아내. 그래서 나는 된다 싶으면은 뭐 치원하지 말고 그냥 계산하시고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하면은 이제 연산을 해야 되는 거야. 치원해서 각을 찾아내셔야 돼. 조금 이따 다시 보여줄게. 뭐 이런 형태가 이제 각 변환에서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자, 이거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를. 자, 그럼 얘는 이제 사인의 제곱에 요놈, 요거랑 요 각이 살아남는 거지. 요 2분의 파이가 나가서 x 빼기 4분의 파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놈을 당연히 요놈을 또 바꿔야 돼. 여기에 있는 x 빼기 4분의 파이라고 하는 애로 또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1 빼기 코사인 제곱에 x 빼기 4분의 파이를 한번 또 바꿔줘. 그럼 이걸 치환하는 게 좋겠죠? 요놈을 치환을 해요. 동그라미로 가자. 그러면 마이너스 이쪽으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동그라미의 제곱에 마이너스 동그라미 여기 똑같이 동그라미고 상수는 k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네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꼭수점이 똑같이 뭐 그냥 다 맨날 2분의 1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요. 뭐 이렇게 이차함수가 그려질 건데 얘네의
범위는 제한이 없으니 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될 거고 여기가 최대가 3. 그럴 때 최소값을 구하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죠? 3이라고 풀면 K값이 나오잖아. K가 4분의 7인가 나와요. 앞에서 했던 건데 이 각을 이제 조작하는 거, 이 능력이 있으면 돼. 진짜 이거는 이게 정말 안 보이면 계산 능력이 빨라지면 되고 딱 보자마자 여기 2분의 파이 빠지면 4분의 파이는 같은데 뭐 이게 고민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바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62번도 마찬가지야. 10분의 3파이랑 5분의 파이 뭐지? 무슨 관계지? 했을 때 빼고 더해주면 돼.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나와요. 진짜 어려운 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이과에서 이런 이제 각 변환 조작 문제가 들어가면 어려운데 수원에서는 이 정도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 하여튼 여기 비슷한 문제를 많이 넣어놨으니까 이 각 변환이 안 돼서 못 푸는 사람들은 이거 많이 풀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연식이 얼마 안 된 문제야. 그래서 학교 내신에 진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누적된 기출 문제도 진짜 많아서 이거를 검색을 했더니 한 100문제가 나왔어. 이거를 검색했더니 한 5년, 6년 동안에 쌓인 문제가 그렇게 많아요. 학교에서 많이 나올 수 있으니 꼭 하시고 자, 그 다음에 67번 가봅시다. 67번. 좀 쉬었다가 할까요? 자, 67번을 보시면 여기까지는 아직 지금 건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방향만 잡아줄게요. 하여튼 계산이 엄청 많아. 이게 풀고 계속 기차처럼 연결이 돼요. 문제도 되게 살벌하잖아. 알파, 베타, M, K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범위 제한도 있고 그 다음에 F 함수도 있는 상태에서 뭐 최대, 최소 막 이런 것들을 다 찾아야 됩니다. 자, 일단 X라고 하는 애가 0에서 2분의 5파이. 구간도 좀 이상하네. F, X라고 하는 애가 사인의 제곱에 10분의 11X 파이네. 파이 빼기 X X 빼기 5분의 3 파이 더하기 K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한 방에 보이면은 바로 가는 거야. 한 방에 보이면 이거 5분의 3인데 여기서 5분의 3을 생각을 하는 건 어렵지 않죠. 5분의 3이면은 10분의 6이니까 10분의 6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얘를 분리를 하는 거지. 10분의 5파이. 분리하면 이게 2분의 파이네 라고 해서 각을 변환시키면 좋은 거고 나는 이런 게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를 그냥 치환을 해요. 이걸 A, B 각 자체를 A로 놓고 얘를 B로 그냥 해버려. 그리고 이제 약간 이거는 꼼수야. 꼼수. 완벽하지는 않아. 이게 X랑 X가 부호가 이렇게 다르면은 이걸 보통 X를 없애주면서 각의 관계를 찾아내는 게 제일 좋아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막 또 너무 막 맹신하지 마시고 분위기를 잘 봐야 돼. 분위기를. 요걸 어쨌든 없애는 방향으로 가면은 A 더하기 B라고 하는 데를 그냥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을 해봐. 이건 어렵진 않으니까. 11파이에 빼기 10분의 6파이가 됐더니 이게 2분의 파이가 딱 나오네. A랑 B의 관계가 2분의 파이가 됐으니 이것도 잘 찍어보세요. 이게 B를 놔둘 거야. 아까는 내가 반대로 했거든. B를 놔두면은 A라고 하는 애는 B 빼기 아니지 2분의 파이 빼기 B가 되죠. 그럼 이걸 이제 바꾸면 사인의 제곱 2분의 한 번만 더 쓰자. 여기 B 사인의 B 더하기 K 이렇게 보면은 이건 이제 코사인으로 바뀌자. 코사인 제곱의 B. 그럼 다시 또 바꿔야 돼. 1 빼기 사인 제곱 B.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B에다가 사인의 B에다가 1 더하기 K 이렇게 나오네요. 자, B라는 각을 어쨌든 이렇게 잘 챙겨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 얘가 이것도 다시 또 이 자체를 또 T로 치환을 해야 되네. 사인 B라고 하는 애가 이 각인데 이 각에다가 이제 값을 집어넣어갖고 하여튼 또 이제 최대 최소 값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주기가 2파인데
이 주기가 2파이를 넘어갔죠. 2파이보다 넓으니까 어쨌든 사인 b랑 뭐 이런 값들은 요게 사인 b라고 하는 애는 1과 마이너스 1 범위를 온전히 다 같습니다. 뭐 2차함수에서 그러면 다시 그려요. 2차함수에서 그리고 힌트 여기까지만 줘야 되겠다. 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면 돼. 끌고 가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방정식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 방정식을 또 하필 안 했는데 방정식 풀이. 자, 방정식 풀이에서 마지막에 뭘 풀어야 되냐면 사인의 x 빼기 5분의 3 파이가 2분의 1 마이너스가 하여튼 뭐 그냥 아무거나 합시다. 이렇게 하고 저 범위를 그대로 갈게요. x가 0에서 2분의 5파이. 이걸 푸는 방법이 되게 많아. 푸는 방법이 많은데 너희들이 일단 두 가지는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첫 번째는 이 방정식을 푸는 게 그래프 자체를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이거는 둘 다 교과 과정에 들어가서 단, 위, 원 얘를 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좋을지는 이거는 이게 본인의 성격하고 관련이 있어. 본인의 성격하고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평행 이동이 됐네. 그러니까 여기서 5분의 3만큼을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하면 대충 얘가 파이만큼이니까 대충 여기를 y축 정도를 잡고 이렇게 그려서 이 범위 안에서 0에서부터 2분의 5파이 정도면 하나 정도까지 대충 이 정도 요 위치를 좀 잡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방정식을 2분의 1이 되는 데를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이 있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게 편한 친구들은 이 방법은 하시되 근데 이 방정식을 풀 때 방법 우리가 두 개를 배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프에 대해서 이쪽으로 아직 그래프를 푸는 방법은 이것도 아까도 치환을 했잖아. b라고 하는 애로 치환을 해서 사인한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그러니까 사인 b니까 이렇게 하고 이 b의 범위를 제한을 해. 아까는 평행 이동을 했잖아. 평행 이동해서 그렸는데 이제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 b의 범위가 처음 값이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5분의 3파이부터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5분의 3파이면은 한 이쯤 돼요. 마이너스 5분의 3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끝점을 찾아서 그 다음에 2분의 1을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평행 이동이나 치환이나 거의 같은 개념이야. 자, 이렇게 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이제 단위원으로 가봅시다. 이거는 이제 푸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니까 단위원을 그려서 사인 값이라고 하는 거는 사인 x는 이거 y 좌표예요. 좌표. 사인 세타라고 합시다. 단위원에서는 각이 이게 세타가 정해졌을 때 여기가 1이고 요 높이 값이 사인 세타야. 이게 사인 세타가 높이 값인데 이 높이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래요. 그러니까 사인의 높이 값이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이 되는 값은 여기랑 여기야. 근데 이게 단위원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세타에서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한 바퀴 돌아서도 나오고 이렇게 가서도 다시 또 나와. 그치? 원래 이제 구간 제한이 없으면 무한계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첫 번째 각을 집어넣고 마지막 각을 집어넣어서 여기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어느 값에서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자, 어쨌든 이 두 가지의 이제 방정식 풀이는 다음에 한번 방정식으로 다시 할 때 해볼 테니까 요게 푸는 게 느린 친구들은 진짜 이거 빨리빨리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 잡아내 둘 중에 하나로 해갖고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격이야. 나는 이렇게 많이 하거든.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더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건지 아니면은 내가 애초에 이런 성격이 안 되는 건지 그거를 판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느린 건 당연한 건데 이게 해봤더니 이게 더 빠른 것 같네? 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라고 두 가지로 다 해서 방정식 푸는 거 연습을 하세요. 근데 요거는 다음에 한 번 더 진하게 갈 테니까 오늘은 이 정도를 연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 70번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데 자, 이것도 방향만 좀 잡아줄게요. 이것도 방정식 풀이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애야.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갑시다.
베타 빼기 알파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앞에서 했던 거 조금만 더 얘기할게. 이게 베타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의 최소를 구하래요. 최소. 그럼 당연히 이게 풀다 보면 K도 상수 뜨고 M도 상수가 뜨는데 여기 알파 베타 이 방정식을 푸는 입장에서 이 근이 여러 개가 나와. 근이 여러 개가 나오면 이걸 최소로 만들려면 알파는 작게 하고 베타는 크게 만들면 되는 거지. 이제 근이 여러 개가 나왔을 때 알파는 작은 근을 빠르게 찾아주시고 베타는 제일 큰 근, 이 구간의 거의 끝에쯤 오는 애를 찾아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사관학교 문제도 베타 빼기 알파의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제일 끝에 있는 근 두 개를 찾으란 얘기야. 자, x가 0에서 2파이 사이고 fx는 코사인의 제곱에 12분의 13파이 2x랑 루트 3의 코사인의 2x 12분의 7파이 빼기 1. 자, 요거는 뭐 어떻게 될까요? 요것도 두 개를 2x 이게 뭐가 다르니까 이걸 a로 넣고 이걸 b로 놔서 a 더하기 b를 시정하는 게 안정적이겠지. 여기서 7을 빼면 12분의 6파이니까 2분의 파이네. 됐죠? 머릿속으로 빨리 계산하시면 돼. 아니면 요거를 빨리 12분의 7파이랑 12분의 7파이를 빼내갖고 12분의 7파이 더하기 12분의 6파이로 분리를 한 다음에 여기 2분의 1파이니까 2분의 파이니까 요만큼을 빠르게 변환시켜주면 됩니다. 됐죠? 자, 일단 각변화는 이렇게 보시고 이게 대유행을 타고 있어 요즘도. 그래서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고, 아마 미리 얘기했는데 이렇게 범위 잡아가면서 약간 딜레이가 걸릴 겁니다. 이 정도만 일단 얘기할게요. 잘 안 되면 이따가 질문을 받아줄게. 자, 72번 봅시다. 이게 약간 이거 좀 뭐라 그럴까, 약간 독소가 좀 들어가 있는데, 독소가 뭐냐면 수 1에서는 조금 해결하기 힘든 애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중간에 풀다 보면 코사인 x분의 1을 바꿔줘야 되거든. 코사인 제곱 x분의 1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이게 탄젠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못 풀어. 얘의 최대 최소를 이게 식으로 연결돼 있으면 이거를 풀 수가 없어. 이과생은 풀 수는 있는데 미분을 해갖고. 근데 이렇게 바꿔준다는 게 아니고 여기 플러스 1을 하면 이렇게 바꿔져요. 이과생은 알아. 이게 시컨트 제곱 x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탄젠트 제곱 x 더하기 1이 시컨트로 바뀌는데 이거에 대한 조작법은 이렇게 됩니다. 이건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앞에 게 탄젠트로 바뀌었으니까 얘 탄젠트로 뭔가 바꿔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어. 그냥 막무가내로 얘가 뭐 탄젠트랑 관련된 이 식이다 이런 게 아니고, 얘를 앞에서 탄젠트의 느낌이 싹 오니까 얘도 탄젠트로 뭔가 바꾸면 좋을 것 같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코사인의 짝꿍은 뭐예요? 코사인의 제곱의 짝꿍은 사인 제곱이잖아. 걔를 생각을 하셔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제곱 x는 1인데 이 분모를 바꿔버리면 더 복잡해지잖아. 그러니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여기에 강제로 코사인 제곱 x를 한번 집어넣을 거야.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빼줘야지. 이게 더하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서 빼기 1 더하기 1. 원래식을 조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애가 그래서 사인 제곱 x가 되고 이게 탄젠트 제곱 x 더하기 1로 변신을 해요. 수원에도 내신에는 자주 나오는 문제야. 원래 내면 안 돼요. 교육과정 위배라서. 근데 내신에는 종종 내요. 이거를. 자, 이렇게 바뀌는 거는 꼭 아시고. 자, 봅시다. fx라고 하는 애가 이 각이 3개가 있어. 각을 통일하는 게 이게 제일 힘들어. 잘 찍어야 돼. 그래서 x 더하기 6분의 5파이가 되고 마이너스 코사인에 이것도 EBS 문제예요. EBS 원목 문제는 내가 못 찾아갖고 몇 년 전까지가 모르겠어갖고 근데 변형 문제들은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EBS 문제를 딱 하나를 타겟팅해갖고
문제를 쫙 뽑아내면은 어떤 학교에서 EBS 문제를 많이 쓰는 얘기가 다 나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문제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너무 많아갖고 그냥 뭐 다 숫자 발음만 조금씩 해놨어 학교에서. 자 봅시다. 이게 모르면 자 어떻게 할까? A, B, C 이렇게 합시다. 이게 한 방에 이 모든 각이 변환되는 게 보이면은 되게 좋거든. 그런데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싹 보면은 뭐야 이거 2분의 파이가 6분의 3파이 더하기 6분의 2파이니까 이제 6분의 3파이 더하기 6분의 2파이 3분의 파이죠. 이거 2분의 파인데 요거랑 요거가 2분의 파이 관계인 게 보이면은 참 좋은데 이게 세 개의 관계가 되면은 머릿속이 이제 막 헷갈릴 수가 있어. 자 다시 볼게. 이거 할 때 이제 봅시다. A 더하기 B를 해주는 게 좋겠죠? A 더하기 B 두 개 더하면 이렇게 없어지면서 이게 파이 관계가 있네. 파이 관계. 파이 관계는 모양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사인이었던 애가 사인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코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각을 같게는 만들 수가 있어. 각을 같게 만들 수는 있으니까 뭐가 어떻게 되든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요놈하고 연결을 하려고 했더니 자 이제 A하고 C를 한번 볼게. A 더하기 C도 하면은 괜찮겠네. A 더하기 C를 보시면은 이게 없어지면서 6분의 파이나 3분의 파이라면 2분의 파이가 되지. 요놈은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어. 요놈을 코사인으로 살린다면 얘는 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B랑 C의 관계인데 B랑 C의 관계는 여기가 X, X 똑같으니까 이걸 빼줍니다. 어디서 빼? B 빼기 C를 해주는 게 좋겠지. B 빼기 C를 하면 아까 한 대로 2분의 파이가 돼요. 자, 요 관계를 가지고 이걸 A를 기준으로 싹 다 뜯어 고칠까? B를 가지고 싹 다 뜯어 고칠까? 아니면 C를 가지고 고칠까? 이 고민을 하셔야 돼. 이제 그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요 놈이고 요 놈을 이제 바꿀 때 요거를 여기를 기준으로 해요. 여기가 제일 어려운 놈이잖아. 여기가 제일 어려운 놈이라서 얘를 하나를 살려놓고 요걸 하나를 살려놓고 코사인 제곱 C분의 1 이렇게 놓으시고 앞에 있는 얘네들을 이제 A와 C의 관계 이렇게 합니다. A와 C의 관계. 그러면 얘네는 이제 2분의 파이 빼기 C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얘를 고치면은 뭐 이건 예각이니까 2배 사인의 C가 되고 여기 B와 C의 관계는 이렇게 되지. B와 C의 관계는 B 대신에 C 더하기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에 2분의 파이 더하기 C 그럼 양수니까 코사인의 C로 바뀝니다. 자 그럼 얘는 2 탄젠트 C가 돼요. 이거 앞에서 이거 바꾼 거 요거 쓸 거야 이제. 그럼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C 더하기 1. 그럼 탄젠트를 치워나면 되지. 이 한 문자로 바꾸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해봐. 여기서 이 각만 바꾸는 것도 되면 그다음에 이차함수도 다 똑같아요 스토리가. 탄젠트에 대해서 이제 제한 구간 들어가 있는 거 이제 이차함수로 해석하면 돼요. 근데 이게 각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사람마다 진짜 달라. 각이 한 번에 보일 수 있어요. 뭐 추목 받은 거야. 뭐 그렇게 하시고 안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잘 찍어야 돼. 이거 A로 다 통일해보고 B로도 다 통일해서 실패를 하고 C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될 수도 있어. 하여튼 이거는 약간 운빨도 좀 필요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게 좀 될 것 같으면 이제 건드려서 해봐. 그때 이제 실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 74번 문제는 이거 이제 올해 내신에 이제 엄청 많이 나올 거야. 세화고는 잘 보세요.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작년에 나온 경찰대 문제고 세화가 은근히 경찰대 변형 문제를 좀 내. 근데 막 짬뽕을 해요. 경찰대 것도 섞고 막 이렇게 해. 딱히 뭔가 출처가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든데 자 방향만 잡아줄게. 이거는 워낙에 어려우니까 절대값이 막 들어갔어. 일단 각을 통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양을 통일해야 되는데
이게 코사인하고 사인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럼 1 빼기 1 더하기 2 사인 x랑 그 다음에 2에 사인 x에 더하기 2. 당연히 여기 있는 코사인을 바꾸는 게 맞겠지. 그 다음에 사인 x를 t로 치환하는 것까지는 또 별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gt라고 새로 세팅을 합시다. gt는 마이너스 2t 제곱에 그 다음에 절대값 1 더하기 2t 마이너스 2 절대값 t 더하기 여기 2랑 2가 돼서 4. 이 그래프를 일단 그려야 돼. 이게 일단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네가 0이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가죠. t가 0일 때랑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있을 때 케이스 하나, 이쪽에 있을 때 케이스 두 번째, 이쪽에 있을 때 세 번째 케이스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쫙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t가 등호는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연속 함수니까 고민 안 하셔도 돼. 뭐 여기다가 그냥 중복해서 넣어도 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일 때 t가 뭐 그냥 형식적으로 보통은 이제 위에다가 붙여줍니다. 위에다 붙여주니까 여기를 하나 빼주고 이렇게 0보다 뭐 이렇게 위에다 붙이면 뭐 이렇게 해도 돼. 0보다 클 때. 하여튼 세 개에 대한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줘야 돼. 이걸 그리면 그냥 대충만 이건 너희들이 해봐야 돼. 이렇게 이차함수가 되다가 또 끊어져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직선 형태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이렇게 또 곡선이 직선이 아니구나. 곡선으로 막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요. 전체가 곡선이니까 직선이 되는 없지. 자, 하여튼 이렇게 되었고 여기에 y축, x축에 대해서 뭐 하여튼 이런 정도를 해놓고 집합이 fx의 값은 0 이하의 정수라 하자. a의 원소의 개수는 0 이하의 정수니까 0부터 포함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1하고 뭐 마이너스 2하고 이런 애들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얘를 t로 치환을 했으니까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까지 가죠. 여기 1까지 가잖아. 이제 그 범위가 이제 얘네가 어디까지 펼쳐지는지를 정확하게 이 끝점 얘네들을 다 찾아줘야 됩니다. 힌트만 뭐 이 정도 줄게요. 그 다음에 75, 76은 막 엄청 어렵지 않아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 75, 76도 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게 사인의 제곱 x가 있고 2의 사인 x 이렇게 들어갔다고 할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니? 절대값 사인 x를 t로 치환하는 게 낫지. 절대값 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얘는 그냥 t의 제곱이 되죠. 이게 절대값의 이 표현이 되니까. 그러니까 x제곱은 절대값 x의 제곱이 되니까 그치? 이렇게 치환하는 게 좀 더 돼. 그게 이제 힌트만 줄게. 75랑 76의 풀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능력이 되는 친구는 77, 78을 꼭 푸세요. 그러니까 74를 혹시라도 거의 뭐 한 70%까지 풀었다. 요 그래프까지 그리는 것까지 했다. 그러면은 76, 78 정도, 77, 78 정도까지를 꼭 오늘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 자, 일단